내 몸을 지키는 건강법,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원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를 처음 볼 때 첫 번째로 눈,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고 첫 느낌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대부터 어르신들까지 눈 성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단 미용적인 목적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눈 성형술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눈 성형이 대중화되면서 자칫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눈은 예민하고 또 섬세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건강업 울산업에서는 이강길 전문의와 함께 눈 성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성형이 대중화되고 기술도 발전하면서 눈 성형의 방법도 다양해졌죠? 어떤 성형술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눈 수술하면 쌍꺼풀만 했었는데요. 요즘은 여러 가지 수술이 병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눈 가로 길이가 적을 때는 앞쪽을 틔워서 앞트임을 해주고, 또 앞트임이 안 될 때는 뒤쪽을 틔워주는 뒤트임 수술이 있고요. 또 동시에 앞트임하고 뒤트임을 같이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앞쪽이 이렇게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위트임 수술도 있고요. 눈꼬리 쪽이 너무 답답하다 싶으면 위트임 수술도 있고요. 또 우리가 눈을 떴을 때 눈 뜨는 힘이 약해가지고 약간 잠 온 듯 할 때는 눈매 거상 수술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눈꼬리가 올라가 있을 때는 눈꼬리를 내려주는 그런 수술도 있겠습니다. 예시를 좀 들면서 눈 성형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쌍꺼풀이 없고 작고 찢어진 형태의 눈매의 경우 어떤 성형술로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까요? 예, 이 경우 쌍꺼풀만 있을 때는 눈이 작고 찢은 것이 교정되지 않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과 동시에 뒤트임 수술을 하면서 약간 아래로 끌어내려주면은 눈 길이도 커지고 답답한 그런 현상이 해결되겠습니다. 동양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몽고 주름 때문에 상대방에게 답답한 인상을 주는 것은 물론 정도에 따라서 눈과 눈 사이가 멀어 보이게 만드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몽고 주름은 무엇이고 또 이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을까요? 예, 몽고 주름이라는 것은 눈 내측에 비정상적으로 피부가 bulgaki 모양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게 있으면은 실제 눈 본인 길이보다도 많이 작아져 있거든요. 이 몽고주름이 있게 되면은 인상도 어린애처럼 그런 이상한 아동티한 그런 인상으로 되고 또 답답하고 그럽니다. 이럴 때는 몽고주름을 틔워가지고 눈하고 눈 사이하고 다음 눈하고 3대1, 3대1, 3대1 비율로 만들어주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눈 뜨는 근육의 힘이 약해져서 눈동자가 가려지거나 또 졸려 보이는 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교정할 수 있을까요? 눈을 정상적으로 떴을 때는 각막 한 1 내지 2mm 상방까지 눈꺼풀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눈 뜨는 힘이 약할 때는 눈을 떠도 다 안 벌어지고 약간 잠 온 듯 하고 눈 뜨는데 힘도 많이 들고 또 눈 뜨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마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마에 주름도 생기고 그럽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눈 뜨는 근육 힘을 보강시켜 주기 위해서 눈 뜨는 근육 옆에 있는 다른 근육, 우리 의학용어로 뮬러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근육을 끌어다가 보강시켜 주면은 눈 뜨는데 힘이 훨씬 적게 들고 잠 오는 눈도 해결되고 이마 주름도 없어지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트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까요? 그리고 트임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보통 우리가 눈 가로 길이가 작을 때는 앞트임을 하거나 뒤트임을 합니다. 근데 눈 사이가 넓으면서 눈이 작을 때는 앞트임을 해서 눈 길이를 키워주면 되는데요. 이 앞트임 하고 나서 부작용으로는 약간 사나운 인상이 될 수도 있고 또 흉이 남을 수도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뒤트임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앞트임을 할 수 없는 작은 눈일 때는 뒤쪽을 키워서 눈을 키워줍니다. 그런데
이때 D팀 하고 나서 가장 그 많은 부작용이 다시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D팀 부위 뒤쪽에 눈썹이 없는 그런 형상이 되게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D팀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눈이 너무 쑥 들어가 있는 눈이거나 눈이 작으면서 또 뒤에 틔울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을 때는 D팀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풀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눈 성형술의 경우에 평생 영구적으로 지속이 될 수는 없는 건가요? 예, 원래 쌍꺼풀은 평생 영구적으로 유지돼야 합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쌍꺼풀을 만들었는데 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는 쌍꺼풀은 피부 밑에서 한 3군데를 이렇게 잡아서 묶어주는데 그게 묶은 그 조직이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경우는 눈 피부가 너무 조직이 두꺼워서 얇게 하기 위해서 많이 제거해낸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되면 조직이 약해져 갖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는 상황인데도 이게 떨어지는 경우는 눈을 심하게 사용하다 보면은 피부가 두꺼운 사람은 그게 긴장이 많이 걸려서 쌍꺼풀이 늘어지기 때문에 약간 세월이 지나면서 쌍꺼풀이 희미해지기도 하고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쌍꺼풀은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게 정상입니다. 눈 성형이 활발히 시행되는 만큼 또 부작용이나 재수술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건가요? 예, 눈 재수술하는 경우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풀린 경우라든가 수술을 했는데 짝짝인 경우가 있습니다. 비대칭으로. 그리고 눈 쌍꺼풀이 너무 넓거나 너무 작거나 또 수술을 했는데 왠지 부자연스러운 경우 그 다음에 수술 흉터가 심한 경우라든가 또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지방을 너무 많이 빼불게 되면은 여러 겹 쌍꺼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도 재수술이 필요하고요. 또 결막에 낭종이 수술 후에 생긴다든가 또 수술하면서 피부를 너무 많이 제거하게 되면 쌍꺼풀이 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재수술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외모도 하나의 경쟁력이라는 말이 있지만 성형이 모든 경우에서 외모를 개선시켜주는 것은 아니겠죠. 오히려 수술 후에 부자연스러운 티가 크게 나서 인상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전문의들은 조언합니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겠죠. 오늘도 요가 동작 함께 배워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실 자세는 팔자주름을 완화시켜주는 얼굴 근육 운동입니다. 자,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양손은 무릎 위에 두시고 상체는 바르게 세워주세요. 자, 오른쪽 볼에 공기를 가득 채워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고개를 왼쪽으로 기울여줍니다. 자, 오른쪽 볼을 천장을 향해 밀어내는 느낌으로 팔자주름을 늘려주세요. 자, 10초 유지하셨다가 마시는 호흡에 제자리, 내쉴 때 왼쪽 볼에 공기를 가득 채우며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여줍니다. 자, 이때 내 몸통이 함께 기울여지지 않도록 척추는 바른 자세, 목과 얼굴만 길게 늘리는 느낌 가져주세요. 자, 기울이신 상태에서 10초 유지하셨다가 왼쪽 볼은 천장을 향해 밀어냅니다. 마시며 제자리 돌아오셔서 같은 방법으로 5세트 반복해주세요.